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기온은 약간 내려갔습니다만 역시 낮 동안은 기온이 오르면서 덥게 했습니다.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중에 중북부 지방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영서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또 경기 북부에서 비가 시작되면서 모레 오전까지 이 비가 내리겠다는 또 일개 보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번 주 후반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낮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원주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600세대가 넘었다고 하죠. 도내 절반이 넘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속속도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부동산 현황 어떤지 또 전망도 오늘 또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간현관광지가 6월 한 달간 이용료 할인과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소식 준비했고요. 또 예술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지역 작가들의 전시회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는 그 내용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6월 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농어촌 지역이 6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29억 원,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지자체는 농어촌 지역인 횡성과 홍천군 등 6개 지구를 신청해서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강원도와 6개 구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대상지 선정, 또 현장 컨설팅 등 기획 단계부터 협업해서 100% 선정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가 사실상 결정되었지만 이 시민단체 시정정책 토론 청구 서류의 적합 여부를 두고 재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에 아카데미 친구들 측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시정정책 토론 청구 서류 보완 요청 취소 민원을 수용했고, 시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으로 선거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지난 5일 횡성군청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협력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지역은 공동발전을 위한 운영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별 발전 방향과 갈등 해소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전체적으로는 이 부동산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또 시각들도 있고요. 좀 약간 그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작게는 원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합니다만은 또 이번 달 다음 달 이 아파트 분양이 또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전망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김주영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또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아파트의 어떤 침체기가 벗어난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이 좀 섭성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인 전망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경기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하면요, 이제는 거래량이 다시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제 한 40%, 작년 대비 수준으로 40% 정도 이렇게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거래량이 우선은 정상적으로 좀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가격이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위 예. 이야기해서 매도자 우세냐, 매수자 예. 우세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시장 동향 이제 예.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예. 아직은 매수자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세 시장도 그렇고 매매 시장도 그렇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가격이 바닥인지 이제 조만간에 다시 상승할 건지는 일단 거래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우선적인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매로 내려온 것들만 좀 처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3년 올해 이제 4월 달이라든가 5월 달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달보다도 한 30% 정도 이렇게 네. 감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지금 상황에서 조만간에 다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하기에는 아직 지표적으로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 일부 지역이 좀 한정돼 있다라는 또 분석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좀 경기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도 아주 일부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약간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 이 도내 부동산 거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전국적인 상황하고 비슷한 형편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아마 작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한 주택 거래가 한 30% 정도 이렇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좀 유의해야 될 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예.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수도권하고 좀 성격이 틀려서 가격의 하락폭이 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예. 사실 올해 그 하반기에 이 전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그 현안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2021년도에 좀 전세가액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때 전세 금액을 주고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2년이 돼가는 시기가 이제 속속속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은 역전세난이 지금도 심각합니다만은 굉장히 크게 지금 그런 현안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서울 시장하고 네. 수도권 시장하고 강원도 시장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요.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강원 지역에도 역전세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처럼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 게요. 네. 그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사실 강원도의 그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예.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을 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은 이 분양이 제일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주를 보겠습니다. 이 현재 원주의 미 분양 물량이 1,600세대가 넘는다라는 어떤 그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분양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요. 뭐 동문 이스트라든지 이 원주 자이 센트로 또 이편한 세상이다라든지 2,4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또 분양이 이번 달 다음 달에 예정돼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한국부동산원의 지금 청약 통계를 보면요. 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이제 거의 상반기에 이제 분양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건설회사에서는 지금 상반기가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6월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는 거는 좀 경기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서 이렇게 분양이 됐던 물량도 사실은 이제 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어가지고요. 예. 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네. 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미 들어간 예,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융 예. 비용이라든지 이걸 더 이상 못 늦출 수는 없다. 할 수 없이 하는 아, 걸까? 좀 예.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까요? 사실 그거는 좀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예. 근데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그 건설회사에서 좀 시기를 이 상반기에는 안 하고 좀 늦췄던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늦춘 제가 생각할 때로서 좀 시간을 좀 늦춰서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조금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한 걸로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건설사의 사정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 또 금리가 오를 것인가 또 유지될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중요한 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다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분양을 받아야 근데 될까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요새 이렇게 보면은 원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일 풍경채 아파트라든가 네. 이렇게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는 사실은 이게 경기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 단지 가치는 매력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뭐 청약을 해가지고 내 집 장만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보통 볼 때는 여기 분양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아파트의 분양가랑 그 아파트 단지 주변의 어떤 실거래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이렇게 새 아파트가 아무래도 조금 비싸게 이제 분양이 됩니다만은 네. 그 실거래가 대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저렴한지 저는 그거를 판단하고 좀 그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예, 사실 원주 지역에 평당을 하죠. 예. 예, 평당 1,000만 원을 넘는 분양가를 보인 그 최초의 아파트가 이제 현재 중앙공원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 뒤로 근데 분양되는 그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뭐 1,300만 원, 1,400만 원. 예, 여기에 예, 또 확장비까지 하면은 뭐 예. 평균 뭐 실질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분양가가 정해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 그러니까 이제 원주 지역에서도 아파트 30평대를 구매하는데 한 5억 정도 4억 5억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분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내려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요, 저는 이제 건설회사에서도 이 분양가를 좀 과거보다는 좀 낮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뭐 포스코 더샵이라든가 이제 굉장히 분양가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원주에 있는 기존 중고주택의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라는 이제 의문점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양가를 과거처럼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되면은 미분양 위험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조금 확실히 분양가를 좀 낮춰가지고요. 네. 분양률을 높이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탄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상방 맞습니다. 오르는 거는 이제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만은 예, 다시 내린다는 거는 우리가 좀 경험하기 힘든 또 그런 그 사례지 않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라고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좀 그 하방 경직적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원재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분명히 좀 뭐랄까 원가 상승 요인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또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건설회사에서 진짜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회사에서 좀 손해를 안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데요. 예. 진짜 그거는 되게 너무나 좀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해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이렇게 혼란을 겪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상만 하죠. 강원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떨 것 같다. 또 이제 매수 매도냐, 좀 부동산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겠냐. 좀 이 정도로 좀 오늘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근데 지금 사실 그 동안에 이제 가격 하락이 굉장히 좀 진행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가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제 안정이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럼 이제 아마 그런 좀 가격이 좀 바닥에 가까웠다는 생각은 좀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은 아마 좀 뭐 그냥 생각할 때는 한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뭐 경기가 좀 다시 이렇게 반등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예. 손해를 보지 않는 기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돈 버는 시대는 좀 지났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파트보다는 좀 토지 쪽으로 이렇게 좀 무게 중심이 좀 옮겨져 가는 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토지로요. 예. 예. 아유, 또 거기로 가면 오늘 또 방송 못 끝냅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지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김주영 교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6월 한 달 동안의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입장료 할인과 또 이벤트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소금산 그랜드밸리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달에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이 있다고요? 네, 휴장을 마치고 지난 5월부터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운영 중인데요. 다양한 시설을 보완 추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소금산 그랜드밸리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강원 여행의 달을 기념해 한 달 동안 특별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대인 4,500원, 소인 2,500원으로 기존에 더해 물줄기가 추가된 풍성해진 분수쇼를 관람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출렁다리에 조명을 설치해 이젠 야간에도 출렁다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인기 비결은 걷기만 해도 보이는 푸른 계곡과 산, 또 코스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인데요. 카페와 식당, 캠핑장 시설도 잘 돼 있어서 주변의 절경을 내려다보기 좋습니다. 또 이 매표소를 지나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절벽길, 출렁다리, 소금잔도, 그리고 스카이타워와 울렁다리, 이 하늘정원과 같은 주요 시설을 지나 돌아오는 데는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6월 휴일을 맞아서 어린 아이부터 가족과 연인, 등산객들이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찾았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딸 데리고 손녀 데리고 같이 왔거든요. 저희 용인시에서 왔어요. 여기 지금 4번째 방문이에요. 저희가 작년에도 왔었고 이 출렁다리 개통되고는 지금 2번째 온 거고요. 소금산 너무 좋아가지고 등산 끝까지 올라갔었고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주차장이 이제 좀 달라졌고 하여튼 여긴 몇 번 와도 되게 좋아요.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었다고 해서 여기 할인을 한다고 해서 처음 와봤어요. 원주 사람인데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이번에 이걸 기사를 보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출렁다리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자, 또 이달에 진행되는 뭐 즐길거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올해부터 운영 시간이 조금 변경됐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휴장하고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가장 인기 프로그램인 나오라쇼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만 진행됩니다. 또 이번 할인은 나오라쇼와는 별도로 소금산 그랜드밸리 입장권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번 달부터는 음악 분수쇼가 매 정시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이 음악에 맞춰서 절벽 앞에서 분수쇼가 진행돼서 사진을 찍고 풍경을 즐기기 좋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풍경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에 더해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나오라쇼전 사전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 지역 공연단체의 음악 공연과 마술쇼, 또 관객 참여형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새롭게 설치된 시설과 프로그램 덕분에 특히 올해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방문하면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 홍태구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외에 알려진 시설 외에 네처 어드벤처라고 어른들과 아이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가년단원들은 사실 도심에서 지친 분들이 가대 나와서 짧은 코스로 휴양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산행과는 달리 다 시설물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산보를 즐길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출렁다리, 울렁다리 이렇게 탁 트인 전망과 수리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시설물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울렁다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7, 8월에는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드신 분들 방문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반기부터는 에스컬레이터 또 케이블카도 운영된다고 하니까 그때 또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남녀노소 불문하고 꾸준히 찾을 수 있는 또 소금산 그랜드밸리 좀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작가들의 연중 무료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개인전이 진행 중인데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인 바탕의 정지음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지역 작가분들에게 무료로 전시장을 대여하고 또 전시회가 계속해서 연중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네네. 지금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입니까? 네. 일단 저희 바탕은 창작자와 콘텐츠의 백그라운드라는 의미로 지은 회사인데요. 네. 네, 로컬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4년차 스타트업이에요. 네. 창업 2년차에 사무실을 이전 확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창작자가 모이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현재 오피스와 결합된 갤러리 카페 겸 샵을 만들었는데요. 네. 네, 이달의 작가 전시 프로젝트는 바탕에 이런 지역 철학을 반영한 지역 작가 발굴 전시 프로젝트고요.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생계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 작가님들에겐 어떤 새로운 판로를 열 수 있게 하는 계기를 갖게 하고, 네. 또 손님들은 우연히 들린 카페에서 또 저희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또 무엇보다 또 매일 창작과 씨름하는 저희들부터가 일상과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을 갖고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일반 음료 판매도 하고 또 전시회도 계속해서 이제 열리고 있고요. 예. 예, 맞아요. 아무래도 카페라는 것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데다가 또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전시도 구경하고 또 저희가 하는 일들을 좀 더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예. 네네네. 그 전시 공간을 이제 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또 홍보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홍보, 맞습니다.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다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나 봐요. 예, 맞아요. 네. 네, 아무래도 작가님들한테 제일 어려운 것이 작품 활동과 홍보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런 내부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수주 디자인 업무랑 카페 전시를 병행하느라 좀 준비하는데 오래도 걸리고 또 작가 모집도 어려웠었는데 업무 분담이랑 이런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현재 바탕의 브랜드 마케터의 하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 운영 같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인 최현수님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계셔주고요. 또 전시 관련해서 이런 미팅 일정이라든가 작품 DP, 홍보물 제작, 또 이런 전시 제목 같은 것들까지도 다 맡아서 하고 계셔서 전시가 잘 이제 준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벌써 10회 전시는 마친 상태고 또 올해 전시 라인업까지 이제 마감이 됐는데 하지만 이제 내년에도 전시는 계속되니까 작가님들을 또 계속 모집하겠습니다. 이달의 작가를 선정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선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런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인 찬스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작은 원주 출신의 작가였으면 해서 마침 저희 미술학원 동기이자 숲속사진관이란 그림책으로 알려진 이시연 작가가 일단은 큰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또 일러스트 함께 공부했었던 아레아레아 작가, 장수영, 이송희, 박상혁 작가가 이 뜻을 함께 해줬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원주와
강원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님들을 저희가 부지런히 조사를 했고 기획 의도를 담은 제안서들을 만들어서 섭외 메일을 보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섭외를 통해서 수풀 작가님 그리고 뭐 아날로그 책방도 운영하면서 한지 공예도 같이 하고 계신 뭐 조은 작가님 그리고 또 수목 일러스트로 일상에서 마주한 어떤 무구한 마음으로 위로를 건네는 전선아 작가님이 함께해 주셨었고요. 또 전시 오픈날 같은 경우엔 강원 시네마실이 열려서 영화 상영이라던가 전시를 또 함께 누리는 그런 특별한 경험도 했었어요. 그래요. 또, 예. 자, 현재는 어떤 작가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오미라 작가님의 무해한 풍경들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려 있는데요. 예. 이런 무해한 풍경을 담은 15점과 또 작가님의 작품을 입힌 굿즈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실용적인 문구류부터 뭐 액세서리라던가 뭐 포스터, 엽서 등이 준비되어 알겠습니다. 있는데,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정말요? 네. 뭐지 수익은 좀 나시는지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뭐 다 등등 여쭤볼 게 많은데. 네네.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트 인바탕의 정지영 대표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